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오늘은 더욱더 시민 속으로, 더욱더 서민 곁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며 또 신년 포부를 밝힌 김승수 전주시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취임 어떻게 보면 이제 햇수로는 3주년째를 맞이하는데 클릭이 네. 사람에서는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한 달이 한 달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한 달이 하루 정도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취임 3년째이긴 하지만 정확히 한 1년 8개월째 지나고 있는데 이제 중반기로 좀 접어드는 것 같고요. 네. 또 현장에서 워낙 많은 시민들 만나기 때문에 또 시민들과 대화도 하지만 또 그 내용이 또 정책적으로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시장님은 과연 어떻게 보낼까? 출퇴근이 정확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명확할까? 아침에 5시 한 40분쯤 보통 일어나게 되고요.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저녁에 들어갈 때는 뭐 한 11시 반, 12시쯤 들어가게 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이제 적응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에게는 네.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시간은 같이 있지 못하지만, 일로서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녁에 이제 잘 때 아이들하고 또 제 양팔에 껴안고 자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그런 친밀도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자치단체장이 주 5일째 근무인데도 뭐 토요일, 일요일 모시는 경우가 더 많죠? 토요일, 일요일은 자치단체장을 어찌 보면,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이기도 하고, 또 오히려 휴일에 시민들께서 아주 틀에박힌 간담회라기보다는 또 일상 삶 속에서 또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또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주말에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또 농구장에서 응원하다가 만났는데 네. 역시 이제 제가 모두의 여는 말처럼 더 시민 곁으로 더욱더 네. 또 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워낙 또 바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경영 지방자치 행정 경쟁력에서 경영 성과 부분에서 또 상위에 랭크가 됐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자체가 전주 같은 도시가 대한민국에 240개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서 효율을 내고 시민들의 삶을 바꿀까. 이 정부가 행정자치부에서 생산성 평가를 하는데 1년 전에 전주시가 전국에서 129등을 했는데 작년에 109단계를 뛰어 올라서 전국 20위로 아주 급수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 이 공직이라는 게 아직은 시민들께 칭찬받을 수준까지 되지는 못했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1등 아니어도 뭐 상위로 뭐 100몇 계단을 지금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부분이 평가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작용해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역시 시장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이제 공무원을 대변한 시장이기도 하지만 저는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청에 제가 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목소리고 또 시민의 목소리라는 것은 현장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는 횟수가 굉장히 잦아졌고 저도 현장에서 공무원들을 또 평가하기도 하고 또 시청의 부서가 시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는 부서는 재래시장 상인 사무실에 가는 거죠. 아예 거기로 전 직원들이 근무를 거기서 하고 또 팔복동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살리는 공무원들은 시청에 있으면 전혀 감이 오지 않고 그분들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부서가 통으로 다 옮겨서 공단으로 들어가고 한옥마을을 담당하는 부서는 한옥마을로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수장이 빈틈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밑에 있는 분들도 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워낙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하시는 스타일이니까. 공직사에도 불만도 사실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워낙 시장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사에서 보고하는 내용하고 또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과 괴리가 있으면 저는 또 이제 다시 새롭게 다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과정 중에서 공직사에도 굉장히 많은 보람을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람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공직사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고 저와 신뢰관계가 또 굳어지게 되고 또 우리 시민들과의 또 신뢰관계도 굳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면 현장이 역시 가장 중요한 해답을 찾는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이제 보니까 청렴도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공직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도
전주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전주가 전국에서 2등을 했는데 네. 1년 뒤에 작년에 저희가 전국 4등 이야. 그래서 28계단을 뛰어 올랐고요. 네. 전라북도 도 내에서도 전주가 14개 시군 중에서 거의 최하위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작년에 1위로 청렴도는 이제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는 이제 우리 공직사의 청렴도를 잡는 기간이었다면 이제 올해는 공무원들의 친절도 그리고 민원에 대한 속도 가장 중요한 게 또 친절 대민 서비스 정신이고 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허가를 받으러 왔는데 5개 부서에 걸쳐 있다면 각자 따로따로 다 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제가 시스템을 마련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5개 부서가 전체 모여서 저희가 병합심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래서 원스톱으로 끝나게 하고 네. 또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허가를 받으러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빠진 게 있고 또 부족한 게 있어서 시간은 급한데 시민들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마음도 조급해지고 실제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 심사제라는 거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허가 받기 전에 사전에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서 이러이런 거 구비하십시오 해서 실제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 끝내드리는 그런 사전 심사 제도도 하고 올해는 이제 친절도와 이제 민원 속도 이게 전주고 이 우리 공직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밝게 웃고 스마일하면서도 맞습니다. 친절하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공직사회가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조건들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내가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정생활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기르고 또 부모님들 또 케어하고 이런 걸 본질적인 걸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공직사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렇게 친절하고 봉사정신을 갖고 있다 보면 네. 민원인들도 가서 뭐 언성 높일 일도 없어지겠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인들이 사실 많이 오시고 예. 이제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실로도 많이 오시는데 시민들께서 실제 답을 구하기도 하지만 내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차분히 친절하게 들어주고 네. 위로만 해도 그분들의 민원이 사실 반절 이상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실도 지금 뭐 그럼 개방하셨습니까? 예, 시장실은 각종 민원인 대화하는 것은 뭐 물론이고요. 네. 또 민원 현장에 제가 거의 직접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전주에 가장 큰 뭐 민원 있었던 건 역시 버스 문제라든지 또 리사이클링 타운 민민 갈등 이런 건데 이런 거 역시 차분하게 들어주시고 또 위로하고 그러면 민원의 많은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시장님 보러 와서 깜짝 놀라기도 한다면서 시장님 이렇게 젊은 분이었나 하고. 네. 시민들께서 이제 시장을 네. 저를 찍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설마 시장이 이렇게 젊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고 오셔서 깜짝 놀라는 분도 계시고요. 특히 이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놀래고 대부분 전주시장 하면 나이가 지긋한 분일 텐데 이제 젊은 시장이 있다 보니까 전주가 또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생각도 하시고 또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초기에는 회의를 가서 제가 이제 전주시장 이 명패 앞에 네. 앉아 있으면 예. 회의 주재하시는 분이 전주시장 언제 오시냐고 안 오셨냐고. 안 오셨냐고 예. 수행원인 줄 알고.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뭐 그 시기는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전국 자치단체 그 시장 가운데는 최연소라고 예, 봐야죠. 가장 젊은 시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진력도 있고, 예. 자, 지난해 또 성과 중에 하나는 2017년 내년에 있을 이제 피파 U 대회, 예. U20 대회 유치가 이제 쾌거를 하고 올 수 있는데 네. 어느 정도나 이제 이게 큰 대회인지 또 체감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예, U20 대회는 물론 저희는 이제 작년에 가장 큰 성과로 뽑지는 않습니다만 예.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 U20 대회를 유치했는데 네. 작년에 수원시에 7대 뉴스를 뽑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U20 월드컵을 뽑은 겁니다. 이 월드컵은 저희 월드컵 다음에 큰 7억 명 정도가 시청을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많은 팬들이 있는 그런 대회고요. 또 특히 U20 대는 전에는 뭐 저희가 청소년 월드컵으로 이렇게 불렸었는데 바로 이 대회를 통해서 호나우두나 네. 메시 이런 선수들이 스카웃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프로 구단의 스카우터들도 대거 집중을 하게 되고 네. 또 선수들도 이제 이 선수가 과연 국가대표라든지 프로 선수로 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 프로 선수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의 이승우 선수, 바르셀로나 유망주죠. 그런 네. 유망주들의 아주 곽축전이기 때문에 네. U20 대회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주로 또 이목이 집중이 되고요. 네. 네. 이번 역시 이제 저희가 개막전, 결승전이 있는데 결승전은 현재 우리가 이제 결승전 아직 가면 더 좋겠지만 현재 가능성은 약간 낮기 때문에 네. 개막전이 한국전이 이제 열리게 되고 개막전은 개막식이 또 전 세계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야. 그래서 개막전을 전주에서 열리는 것은 이제 예선 경기가 전주에서 2경기가 열리게 되고 성적에 따라서 16강, 8강도 전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경기까지가 전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굉장히 소중한 기회고요. 또 개막전이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데에서 개막전 열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또 전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네. 스포츠 게임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주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을 또 부각시켜야 되는 전 세계로 부각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고 또 전주가 이제 한옥마을에 있는 전주가 대한민국 전주를 넘어서 네. 세계 속에 있는 도시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또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2002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회고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뭔가를 좀 그때 막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아올 텐데 네. 그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를 하나하나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이미 2002년도 월드컵을 치렀던 경험이 있고 네. 또 경기장이 또 있고 가장 이번 유치 때 가장 여러 가지 뭐 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호텔이라든지 공항에서 전주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은 사실 전주가 뭐 태부족이었습니다만 피파에서 가장 높이 평가했던 것은 역시 관중의 충성도 네. 또 열광하는 축구 팬들 예. 이게 가장 저희로서는 중요한 계기였었고 그래서 시설은 뭐 다른 지역도 저희와 똑같이 해가겠지만 이번 2017년 U20 월드컵의 핵심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징.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 문화 월드컵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서 네. 전주가 세계적인 문화 도시임을 네. 입증하고 또 그걸 발판으로 전주가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그런 큰 대로처럼 그런 계기를 삼을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주시의 해묵은 과제였던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쨌든 뭐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네. 그 교도소 이전 문제, 시내버스 문제, 전라 감영 복원 등 네.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또 짚어볼까요? 전주 교도소 같은 경우 2019년이면 이제 또 옮겨가고 완공이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기나 난제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그 난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해야 될 행정력을 이쪽에서도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난제는 어쨌든 오래 묵었지만 반드시 풀어야 되고 또 풀고 난제를 가야죠. 풀면 네. 또 다른 또 기회와 또 행정력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전주에 10년 정도 묵었던 난제들이 작년에 거의 이제 본 궤도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 같고요. 특히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도소는 그렇지만 교도소는 어찌 보면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비선호시설이고 전주교도소가 전주 중심으로 언젠가 온 게 아니고 전주 바깥쪽에 빠져 있었는데 전주의 아파트들이 사실은 교도소로 간 거기 때문에 네. 무조건 교도소를 우리 도시 밖으로 밀어내야겠다 그런 좋은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잘 설득해서 지금 현재 교도소 있는 쪽에서 뒤쪽으로 300에서 네. 500m 정도 산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예. 현재 교도소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부수고 뭐 뒤로 들어가자 생각했는데 네. 예,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도시는 기억의 집합이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그것도 어찌 보면 전주의 기억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간을 다시 완전히 부수고 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재미있는 컨셉으로 한번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보자. 뭐 영화 세트장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모았던 게 예. 물론 이제 국가 건물이기 때문에 지자체로 가져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지금 담보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교도소의 방이 300개 정도 되는데 200개 정도를 감옥 호텔로 우리가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번 해보자. 네.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100개 방이 있다면 네. 거기는 남부시장 청년몰처럼 예. 또 예술가들이 또 작업하는 레지던시, 예. 작은 박물관, 작은 미술관 이렇게 만들어서 예. 전주에서 가장 문화 예술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평화동입니다. 저소득층이 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우리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있는 평화동 우리 시민들께 네. 문화예술적으로 또 다른 또 생활의 체육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2018
2018년부터 이제 이전이 시작되면 네. 2018년, 19년 정도 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걸로. 네, 전주 굉장히 새로운 명소로 또 네.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 호텔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네요. 유럽에는 좀 있습니다. 유럽은 있나요? 네, 유럽에는 감옥이 성처럼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데 유럽의 성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전주는 나름대로 또 새롭게 또 완전히 발상을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고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한옥마을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전주 전역에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퍼져감으로써 또 지역 경제도 살리고 네. 또 지역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또 활력을 주는 좋은 공간으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 문제는 시민들의 이제 만족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고요. 예. 시내버스 문제는 그야말로 난제 중에 난제였고요. 한 3년 동안 380일 정도, 한 4년 동안 그 정도로 파업이 있었는데, 취임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시내버스 파업 해결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망했던 그 노동자 한 분의 시신이 수십 일 동안 이제 병원에 네. 있는 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거였는데, 역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진심을 다하고 계속 노력하고 하면 녹지 않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움을 이제 시내버스 파업을 해결했고 이제 민선 6기 들어서 사실은 약간의 작은 부분 파업이 있었지만 전면 파업은 현재 없고 네. 나름 지금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 시내버스는 1968년도에 시작이 돼서 근 50년 동안 했었는데 이 시내버스가 너무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예. 회사는 회사대로 네.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또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 서민들, 어르신들은 또 완전히 또 방치된 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1년 전부터 이 시내버스 문제 이대로 두지 말고 우리가 진짜 힘들지만 한번 모여보자. 네. 그래서 버스 노동자도 모이고 사장님들 모이고 저희 시청, 시후의 시민단체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 33인의 위원회가 모여서 네. 처음에는 뭐 그 회의장이 욕설도 가고 멱살도 잡히고 굉장히 했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정면 돌파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개선을 했는데 예. 이제 저희가 2007년부터 시내버스 평가, 대중교통 시책 평가를 계속 했었는데 계속 등수안에도 못 들었었는데 작년에 전국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정부로부터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네. 상금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네. 시민들께 칭찬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시민 만족도가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 워낙 하위였었기 때문에 개선을 전국에서 2등으로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내버스는 그야말로 혁명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저희가 대폭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기사님들의 친절도 또 결행 그다음에 또 정차하지 않는 것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시내버스 기사님들도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교대 하려고 네, 그 준비도 그런다면서요. 네. 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도 투명하게 잡았고 또 전주시가 지금 계속 뭐 혁신도시며 뭐 에코시티며 효천지구며 서부신시까지 계속 팽창을 했는데 버스가 노선 개편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월드컵 경기장 그쪽은 맞습니다. 불편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하고 그동안에 노선 개편이 어려웠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개편을 하게 되면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완주군이 있기 때문에 완주군하고 연계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완주군도 동의를 해줬고 네. 또 여전히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선을 해야 잠깐의 불편함은 있지만 이 시내버스 문제는 시민들의 발이고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호하게 네. 앞으로 1년 안에 노선 개편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적자 노선은 뭐 공영제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가닥을 잡았나요? 많은 분들이 공영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실제 공영제 하는 데는 이제 신안군 정도고요.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무료 버스도 하고 있지만 네. 아직은 전주시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공영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초기 투자 비용 2천억 정도 들기 때문에 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전주가 할 수 있는 전주형 시내버스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전주는 마치 서울 지하철 타는 것처럼 예. 그런 편한 버스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었던 전라감영 복원 중간에 좀 주춤하다가 다시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네. 전라감영은 취임해서 7월 1일 날 취임해서 9월 24일 날 전라감영 복원 선언을 하고 이제 그 뒤로 아주 굉장히 잘 진행을 되고 있고요. 네. 그동안 전라감영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복원을 하느냐, 예. 아니면 전체 복원을 하느냐, 아니면 전라감영이 있었던 전라북도 도청 그 건물을 두고 재생을 하고
전라 가명을 상상성을 그릴 거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역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도 중요하고 네. 근대도 중요하고 또 우리 조선의 역사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선택했던 것은 기존의 도청 건물이 근대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선의 영광, 조선시대 때 전주가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호남의 수부였던 그 영광을 되찾는데 네. 훨씬 더 많이 지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전라북도 도청을 이제 허물고 그 자리에 전라 가명 복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2017년이면 전라 감사가 있었던 선화당을 중심으로 한 부속 네. 건물들이 이제 드디어 완공이 되게 되고 2020년까지 그 경찰청이 있었던 그 공간을 이제 문화공간으로 만들면서 2020년이 되면 네. 이제 전라 가명 복원 1단계가 마무리되고 2017년 1차 분 전라 감사가 있었던 선화당을 중심으로 한 그 공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네. 한옥마을이 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면서 시내 중심도 굉장히 활력도 찾고 한옥마을의 밀도도 좀 압력이나 밀도가 낮아지면서 한옥마을도 이제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또 콘텐츠가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고민은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명들이 네. 복원을 했는데 건물만 복원이 되고 콘텐츠가 복원이 되지 않으면서 사실은 박제화된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게 건물만 복원이 아니고 이 우리 조선에 있었던 그 정신 또 어떤 콘텐츠로 또 새롭게 재창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고 또 시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원 자체도 잘 됐지만 또 살아 숨쉬는 문화적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생동하는 공간으로 잘 재생할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또 고증도 거쳐서 네. 꼼꼼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수 정책으로 또 인정을 받은 엄마의 밥상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예, 너무나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정책인데 결시가도 그렇게 여전히 있습니까? 밥을 굶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예. 무상급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밥 굶는 아이들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아침하고 저녁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고 예. 농촌 지역은 없습니다. 농촌 지역은 어찌 보면은 공동체가 살아있고 바로 담장 넘어서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웃들 복원이 돼 있으니까 농촌은 그런 게 없는데 도시로 갈수록 아침과 저녁을 굶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아이들이 한참 커 나갈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급식이라는 게 사실은 하루 세 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점심 한 끼인데 그렇죠. 그 식판에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발육 상태라든지 성장하는 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침을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1년 반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저거 아마 할 수 없을 거다. 예산 매일 때문에? 아침. 아니 예산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예. 매일 아침 아이들 도시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렇네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네. 또 아이들이 한 군데 모여져 있지 않고 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구나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서너 살 아이도 있고 또 고등학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작하고 분명히 실패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아이들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그런 이 허기진 배에 이런 아픔도 있었지만 네. 우리 사회가 우리를 버렸나 보다. 우리는 엄마는 있지만 엄마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네.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아이들만 있는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우리 사회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이런 분노 같은 또 사회에 대한 외면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아침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네. 아이들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 엄마의 밥상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네. 아이들의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는 니네들이 어려울 때 너희를 꼭 안아서 니를 키워줄 거야. 우리 전주라는 도시는 이렇게 따뜻한 도시야. 네. 이런 걸 아이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엄마의 밥상은 단순히 도시락을 배달하는 거 그 네. 이상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배달하는 거 우리가 또 밥 문화잖아요. 네. 친한 사람끼리 밥도 같이 먹고 밥 한 끼 이렇게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또 큰 사랑입니까? 후원하는 독지가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 우수 정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8개 정책, 네. 수만 가지 정책이 있는데 정부가 뽑은 그런 정책이 됐고 또 우리 전주 시민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1년 반 전에 이제 이게 자꾸 언론에 나가면서 이제 무려 1년 반 동안 한 3억 6천만 원 정도 성금이 네. 답치를 했고요. 특히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매년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30년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따뜻한 분들이 많네요. 예, 그래서 전주 시민들도 그러시지만 울산에서 또 포항에서 타 지역에서요? 각지에서 타 지역에서도 많이 현재 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또 독거노인들이나 또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 밥상으로 확대됩니까?
실제 됩니다. 예. 올해부터는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밥을 굶는 어르신이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도시락 배달을 해드려요. 근데 혼자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을 도시락 배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모시고 나와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해주는 어르신 밥상이라는 걸 하려고 그러고요. 또 집을 나온 우리 청소년들이 밥 굶는 청소년들이 실제 있기 때문에 예. 이 친구들은 친구의 밥상이라는 예. 걸 해서 저희가 소셜 다이닝이라고 예. 어느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음식 재료와 쌀 이런 걸 놓고 니네들은 니네들이 와서 스스로 밥을 해 먹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서 친구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전주에 사는 어떤 시민들 단 한 분도 적어도 내가 먹고 싶은 밥을 먹지 못해서 굶는 아유. 도시는 되지 않겠다는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해 이제 친구의 밥상, 어르신 밥상 네. 올해 시작합니다. 역시 우수 정책답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시장님께서 손편지도 써서 넣어준다면서요, 도시락 안에? 예, 아이들은 이거를 전주시에서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 사실은 예. 학교에서 영양사 이모가 밥을 주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이제 도시락을 먹고 내놓으면 다음 날 또 다음 도시락이 오는데 예. 그 안에 편지를 써넣어요. 영양사 이모 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영양사 이모 내일 모레 제 동생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가 꼭 필요해요. 영양사 이모 저 우리는 이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는데 저녁에 밥이 모자라니까 저희 밥 좀 더 많이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편지를 그 음식을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제 책상에 수세미가 와 있더라고요. 세 개가. 예. 아이들 돌보는 할머니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 고마운데 그래서 수세미밖에 없다고 내가 마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수세미도 오고 야. 어느 날은 돈 3만 원이 또 제 책상에 와 있더라고요. 네.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유. 근데 너무 고마운데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돈 3만 원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걸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과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돼서 네. 오히려 타 지역에서도 이거 벤치마킹 오겠는데요. 지금 뭐 서울의 금천구라든지 충남, 마산 이런 데서 네. 벤치마킹을 많이 해갔는데 못합니다. 음.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네.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할 수가 없고 아침 도시락을 아이들이 4시 반부터 받게 되는데 7시 반까지 아이 도시락을 받는데 그렇게 가려면 도시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새벽 2시부터 시작합니다. 아유, 힘들죠. 눈이 올 네. 때는 새벽 1시부터 시작하고 이분들의 예. 낮의 삶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분들이 새벽 1시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낮에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구나 눈 오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벤치마킹을 해갔지만 저희처럼 시행하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전주시만의 우수 정책이 된 것 같습니다. 청년들 많이 만날 텐데요. 네. 기업 유치도 많이 해야 되겠고 청년 일자리 역시 고민하고 계시죠? 예. 청년 일자리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도 심각하지만 청년들이 포기하는 그런 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네. 너무 미안하고 전 사실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3포 세대, 예. M포 세대 하면서 결혼도 청년 문제가 포기하고 뭐, 맞습니다. 예.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연애 포기 뭐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가 청년들을 위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위로와 더불어서 훨씬 더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청년 희망도시 선포를 하고 또 사실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 기성세대가 해줬던 그 정책들이 네. 청년들하고는 워낙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년 정책은 크게는 뭐 국가적으로 하고 또 기업 유치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진짜 청년들이 가야 될 길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행정에서 전주시의 청년 팀을 만들게 됐고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청년 다울마당이 청년 거버넌스를 네. 6개월 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청년 이제 상상 마당이라고 그래서 청년들의 이제 아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네. 최근에 박원순 시장께서 전주에 오셔서 만나셨더라고요. 예. 1박 2일을 있다 가셨는데 청년 정책은 역시 서울시가 좀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청년 정책과 관련된 전주시와의 아주 강력한 협업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활력을 찾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계기를 만드는 걸 전주를 모델로 한번 서울과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 이제 저희 힘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네. 우리 청년들께 너무나 미안하다는 말씀,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말씀. 그렇지만 서로 포기하지 말고 손잡고 함께 진취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서민들에게 더 다가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어떻게 아파트 살고 계세요? 네, 저는 서신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네. 있습니다.
서민들이 살기에는 아파트가 이 분양가가 높다고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유지라든지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전주시에서도 좀 마련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동안에 우리가 전주시가 네. 지금 주택 공급률이 108%입니다. 예. 그러니까 8%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실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60%밖에 안 돼요. 40%는 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이미 공급률이 108%가 됐는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 전주가 그동안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지를 너무 많이 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는 많은 분들이 두 채씩, 세 채씩 가지고 있지만 그건 부동산 투기를 위한 거지. 실제 주민들, 서민들께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전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그 기업하고 같이 해서 1, 2인 가구 작은 주택을 대폭 확대한다든지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형 임대주택이 아니고 이제 공기업에서 하는 사기업에서는 임대주택이 아니고 공기업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저희가 대폭 늘리기로 하고 네.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해서 주택 정책이라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으로 이제 큰 패러다임이 제가 변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구도심에 도심을 재생하고 집을 수리해서 하는 그런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또 시민들께 주택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다만 어려운 점은 네. 그동안에 작년 4월 달까지는 이제 국가가 그 지역의 아파트 상한가를 네. 이제 잡는 권한을 지자체에 줬는데 네. 네. 이거를 풀어버린 거예요. 규제화나 차원에서. 다만 저희가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공공주택의 경우 시에서 개발하는 데만 그렇지. 네. 나머지는 이제 저 권한 할 수 있는 권한이 권한들이 없네요. 굉장히 없어졌기 예.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더 대두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다른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저희가 그 분양가를 잡으려고 그러고 네. 또 그것만 능사가 아니고 예.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도시 재생을 통한 주거복지 쪽에도 저희가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 예, 역시 주거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가족 그렇죠. 생활 전체가 다 네.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서민들에게는 힘겹고 또 갈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옥마을 뭐 빅데이터 통계 보니까 이제 1,000만 관광 얘기가 나오던데 네. 정체성 문제라든지 여전히 뭐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국제 슬로우시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얘기가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그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한옥마을은 위기인 건 분명합니다. 예. 한옥마을은 어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위기라는 것을 자꾸 숨기지 말고 위기라는 걸 서로 공론화하고 네. 서로 같이 인지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은 반드시 지금 현재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고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임대료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약간 이제 주춤한 상태입니다만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값싼 재료를 가져다가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산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앞이 이대 앞이 죽었고 네. 서울 홍대 앞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북촌 서촌 이런 데가 다 굉장히 어려워지네요. 저희도 역시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고 다행히 네. 한옥마을은 이제 전주 같은 또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이런 마을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 또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들은 확장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한옥마을에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외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라 감영 쪽으로 확장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또 이제 저희 그 오모가리탕 있는 한벽교 그 부분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이 있는 쪽으로 저희가 이번에 인도교를 놓습니다. 차가 네. 다니지 않는 굉장히 아름다운 인도교를 네. 놓으면 그쪽을 통해서 국립무형유산원 수학동 예술인촌 이렇게 넘겨가기도 하고 시청 옆에 있는 한국무형문화의 전당까지도 저희가 지금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연이 넓어지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한옥마을의 압력이 좀 줄어들고 약간 호젓한 공간이 되고 또 한옥마을 내에 전주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전주시 시설들을 막 이렇게 숙박업소로 썼어요. 그런데 숙박업소가 2년 전에 46개소에서 이미 250개소가 넘어서 포화 상태인데 또 공공기관에서 민간 하는데 저희 들어가서 숙박업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네. 잘못된 정책이라 포함해서 네. 이제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나면 그 뒤부터는 새로운 콘텐츠를 집어넣는 그런 공간으로 네. 만들면서 한옥마을의 이제 정체성도 살아날 걸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 전통마을에 20대, 30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바로 한옥마을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또 넣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옥마을은 이제 대한민국 한옥마을이 아니고 전 세계 한옥마을이
될 정도로 지금 많이 급성장하고 있고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이 슬로시티를 예. 벗어나는 것 같다. 슬로시티라는 것은 여유가 있는 또 고즈넉한 도시, 또 상업화되지 않고 또 전통을 지키는 도시, 네. 또 관에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 자발적으로 그렇죠.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 게 이제 슬로시티인데 예. 그런 정신이 많이 훼손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주말에는 차를 이제 저희가 전면 통제 자동차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거리가 좋아졌고 네. 또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이제 완전히 해서 한옥마을은 이 관광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고 작년에 강강술래라는 민간주대 축제가 처음 저희가 네, 그랬었죠. 굉장히 성공적으로 네. 끝냈고요. 또 한옥마을 또 슬로시티 서포터스라고 그래서 주민협의체도 만들어서 아주 잘 되고 있고 네. 그런 과정에 작년 11월 달에 이제 슬로시티 실사를 받았고요. 예. 올 3월 달 정도 재인증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런 이제 다음 달이네요. 네, 그랬는데 예. 아마 6월 달 정도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슬로시티 국제본부 다녀와서 예. 우리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각오도 이야기를 했었고 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전주 슬로시티가 뭐 내가 신안 가보니까 청송 가보니까 이런데 전주는 너무 혼잡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주가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에 있는 슬로시티입니다. 도시명 슬로시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지역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를 말씀드리고 싶고 재지정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재지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에 대한 태도. 전주라는 도시가 진짜 슬로시티로 가면 좋겠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더 중요하고요. 또 전주가 가지고 있는 슬로시티의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6월 달에 반드시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가능성은 다하겠습니다. 열려 있는 거죠. 아직은 뭐 예, 뭐라 말할 수 모르지만. 없지만 준비는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경기장 부지 관련돼서 네. 도의 입장 다르고 또 시의 입장 다르고 네. 혼란스러운 또 시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시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종합경기장은 우리 시민들께서 이게 이제 뭐 도하고 시하고 갈등하고 힘겨루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네. 그러지는 않고요. 도의 입장도 송환진 지사님께서 계실 때 전주라는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셨고 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좋은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다른 의견이지 네. 갈등이다 대립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좋은 도시들이 도시 중심이 상업화되는 게 좋은 도시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시가 그 정체성을 지키고 전주가 더 전주답고 더 전주스러운 게 이게 세계적인 도시가 가는 거지. 요즘에 모든 도시들이 다 복제되고 있어요. 어느 도시든 네. 중앙에 쇼핑몰,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식으로 다 도시들이 다 똑같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전주는 이 종합경기장이 도시의 심장부인데 이거를 쇼핑몰은 세계 아무 데나 다 있는 건데 이런 것보다는 전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자존심을 담는 그런 진짜 좋은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민들의 광장, 또 공원, 미술관 이런 걸로 핵심적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위기를 많이 느끼는 것은 예. KTX가 개통되고 나서 엄청난 도시의 변화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KTX가 개통되고 나서 서울 사람들이 여행의 성지로 뽑는 데가 네. 바로 전주, 통영, 여수, 순천, 부산 이 5곳을 여행의 성지로 꼽고 있는데 네. 왜 이분들이 대구를 가지 않고 대전을 가지 않고 광주를 가지 않을까? 이런 도시를 가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이유입니다. 네. 서울하고 똑같은 도시를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지킨 도시들은 네. 서울이나 부산, 대구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도시는 다 서울로 다 빨려 들어가고 블랙홀로 서울 블랙홀로 예.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전주는 전주다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 핵심적인 공간에 저렇게 쇼핑몰은 저는 어울리지 도저히 그걸 않는다. 어울리지 네. 않는 거고 네. 또 저 공간을 대기업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도시라는 것은 이 시민들을 담는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만들었지만 도시는 또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네. 도시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쇼핑몰이라는 공간이 들어오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 아마 네. 치명타를 지역 상권들이 또 힘들어지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쇼핑몰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이 행동 패턴이 똑같습니다. 보통 평균 4시간. 특히 대한민국의 쇼핑몰이 아주 심각한 것은 사계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울 때, 더울 때, 비 올 때 이런 데 실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쇼핑몰이 다 모든 걸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시민들의 삶이 정형화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꾸 다양화돼야지. 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한 도시가 시민들의 삶이 다양하고 도시가 다양한 게 이 도시들을 보여서 국가 경쟁력을 가져오는 거지 모든 도시들이 다 쇼핑몰로 똑같아진다면 복제된다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가 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전주라는 도시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결단을 내리신 것 같네요. 네. 오늘 시간에는 우리 김승수 전주시장님과 함께 참 젊은 시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어떤 시장으로 이미지를 남기고 싶으세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도전하는 시장이었다 그렇게 꼭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세계 도시들이 엄청난 많은 전환을 하고 가고 있고 우리가 이 도시는 어찌 보면 시민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들어와서 쇼핑몰 만들고 뭘 만들면서 기업이 도시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지 시민들이 만드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왔었던 도시의 패러다임을 이제 전주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사람 또 가장 생태적인 도시 가장 문화적인 도시로 가는 게 저희 패러다임인데 네. 이게 말로 사람 생태 문화가 아니고 전환을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화가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전 세계 도시들이 직선도로를 지금 다 곡선으로 바꾸고 있어요. 자동차를 위한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한 거리를 만들자. 네. 전 세계 좋은 도시들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줄여가지고 시민들에게 생태길로 보행길로 다 돌려드리고 되고 네. 에너지를 또 다 지역 에너지를 바꿔가고 있고 식량을 자급하는 도시로 가고 있고 네. 지역에 있는 경제를 외부에서 오는 그런 경제보다는 로컬 비즈니스, 로컬 이코노미를 완전히 다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환을 말은 쉽지만 행동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네. 또 그런 걸 통해서 정치인은 또 다음에 뭐 이 낙선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 시장이었다 그렇게 기억이 남고 싶고요. 두 네. 번째는 네. 진짜 시민들과 함께 있었던 시민들 가슴에 남는 네. 그런 시장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답답하고 울고 싶을 때 이런 때 내가 전주시장한테 가서 이야기해야지 네. 이렇게 시민들과 대화했던 그런 시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얘기 도중에 자녀가 이제 셋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 세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정말 멋지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시장님이었어 그렇게 인정받는 아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면은 초등학교 또 입학식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학교는 좋은 곳, 가면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